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당겨서 왔는데요. 김일성 주석의 25기가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김일성 주석의 긴 생애를 다 얘기하려면 항일무장투쟁사의 북한 현대사가 되죠. 제가 이번 학기 말고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한 학기를 어떻게 이제 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에 다 줄여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게 벌써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제가 한겨레 21에다가 글을 썼었어요. 김일성 주석 10주기 맞이해서. 그래서 뭐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마침 어제 이 판문점에서 큰 회동이 있었죠. 이게 작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사진인데, 이 사진만 볼 때도 저도 참 느낌이 새로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외쳐왔지만, 이런 장면을 이거를 예? 여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PT. 어디? 예,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직 익숙치 못해서 우리 예. 이 장면을 꿈꿔왔었, 통일을 외쳐왔었지만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저께는 더 또 감동적인 장면들을 봤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DMZ에서 만나서 악수하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했는데 뭐 깜짝 만남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트럼프가 트위터 탁 날리고 난 다음에 아주 급격하게 일이 진행되더니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세 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들 보는데 이거 뭐 보통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진핑이 제일 부러워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장면 상상을 참 하기 힘들었는데 그죠. 사진 찍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진 찍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사진 더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결실 맺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죠. 이 얘기 나올 때 여러 장면들 보세요. 이런 표정, 또 이런 표정. 이런 표정. 이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하고 우리가 이제 한숨을 푹 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은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분만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굳어지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일성 주석의 10주기에 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7월이죠. 그때 한겨레 21에다가 글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저는 10주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명색이 김일성 박사거든요. 진짜 박사입니다. 제가 아직 이 논문을 출간을 못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너무 바빠갖고 출간을 못했는데 제목이 상처받은 민족주의입니다. 상처받은 민족주의. 바로 민생단 사건인데 저는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민족주의 얘기는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명색이 김일성 박사인데 김일성 연구자인데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는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왜 박사 논문까지 쓰게 됐냐면요. 제가 20대 때부터 강연을 다녔습니다.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도 조금 몇 번 다니긴 했지만 본격화된 거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때 현대사 붐이 폭발적으로 불었거든요. 현대사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대학가에도 불려가고 시민단체들 이제 생겨서 합법 공간 생기면서 막 강연들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뭐 주문 들어오면 뭐 무조건 이제 뭐 벼락치기 공부해서도 가서 이제 강의할 텐데요. 통일 문제를 하든 학생 운동사를 하든 뭐 또 4월 혁명을 해달라,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은 다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다 가서 하는데 참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요. 그 강연 끝나고 나면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의응답할 때 대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두 번째 질문. 뭐냐면 김일성 진짜예요, 가짜예요? 80년대는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답하다가 이건 아예 글로 써야겠다. 아마 그게 제가 미국에 가게 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만 또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에 있는 자료들 갖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기나 뭐 그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서 주제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대사 공부 처음 이제 시작한 몇 명 중에 한 명으로서 한국의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김일성을 갖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됐고 또 저희 지도 교수께서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임스 팔레 교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그 선생님이 아주 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인데 그분이 그 김일성 하는 거 그거 정말 좋다. 한번 제대로 해봐라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김일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이어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떠나서 다른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는 뭐 이른바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뭐 그런 거 몇 명이서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이제 3명이 내놓고 뛰는 강사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그 3명은 이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인연을 따지면은 뭐 제가 당연히 와서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어이어이 하다가 평화운동, 뭐 베트남 양심내에 따른 병역거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김일성 주석 10주기에는 내가 글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10주기에 글이 여러 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김일성 10주기에 나온 글이 거의 이거 한 편이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때 글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남쪽에 통일운동 쪽도 많았고 왜 그랬을까 따져보니까요. 다들 이제 이런 글을 쓸만한 사람들이 평양에 갔더라고요. 2004년도니까 노무현 정권 때니까 남북 교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거의 아마 저만 안 가고 쓴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맞아. 이게 남쪽의 대중들에게 김일성을 알리는 게 시급하지 않은가. 자기들이 이제 김일성의 10주기를 평양에 가서 뭐 추도한다고나 할까 아니면 평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을 직접 느껴보고 뭐 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남쪽의 대중들에게 김일성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썼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좋아졌다고 이런 글 써도 되냐고. 근데 진짜 노무현 정권 때라서 그런지 별 문제 없었는데 이 글 쓰고 한 5년쯤 지나서 5년쯤 지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글을 썼다. 뭐 그다음에 저는 괜찮았는데 이 글을 썼다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폐쇄당한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었다가 한참 뒤에 알고서 굉장히 좀 미안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그 블로그 주인장 이름이 똘레랑스라는 필명을 쓰셨던 분이 그 블로그 폐쇄당한 일을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덕분에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 이후에 인터넷에서 저를 치면은 김일성 찬양 종북 좌빨 이라는 이제 호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종북 인명사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고, 뭐 하여튼 인연이 깊은 그림입니다. 뭐 제가 김일성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주기에 제가 그 이후에 이상하게 김일성 관련된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집을 마련을 했는데, 어저께 또 이 김일성이 손자되는 김정은이 뉴스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김일성에 관한 책으로, 김일성이 쓴 책입니다. 김일성이 구술을 하고 당의 일꾼들이 정리를 했고, 1권, 2권의 집필에는 또 그 황석영 씨가 그때 북에 가 있으면서 일정하게 또 관계했다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해집니다만, 하여튼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인데, 제 박사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인용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북의 역사학자를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북에서는 너무 김일성을 이제 막 이렇게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김일성이 상당히 솔직하게, 물론 여기서도 김일성이 감추고 싶었었던 부분들을 얘기 안 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북의 역사학자들이 했었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1권, 2권에서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이야기, 그거를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데, 비판은 제대로 해요. 그렇지만 엄청 따뜻한 시각에서 비판을 해서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새는 한국에서 어떤 거예요? 전에는 참된 보물 부르며라고 해서 4권까지인가가 나선 책방에 좀 돌아다녔었는데, 지금은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통일원 가면 아마 보여줄 겁니다. 북한 자료실 같은 데 서 있을 거고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